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채널 사다리TV입니다. 오늘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찍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다만 2022년 12월 달이 부동산 저점이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울은 1월 달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지방 부동산은 4월, 5월, 6월쯤 해가지고 온기가 퍼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그래서 바닥을 찍었다?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바닥일지 더 밑이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1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등한 건 맞고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한 걸까요? 저는 첫 번째로 대출을 풀어줬고 그 두 번째로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1월 달에 실거주자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로는 DSR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고정금리로, 낮은 금리로 높은 한도로 빌려주겠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설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금매들이 나가는 게 보이다가 지금은 그런 가격대 매물들은 다 사라졌어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했죠. 올 초에.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도 동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전망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움직여도 되나 보다 라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책이 벌써 나왔는데요. 아파트 시장이 무너져도 오르는 소액 투자처는 있다. 이 책에서 자세한 내용을 써놨는데 지금은 저는 대세적으로는 아파트 하락장이 맞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등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든 아니든 어쨌든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라고 제가 이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럼 뭘 투자를 해야 되냐? 이 책 표지를 보면 상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오피스텔 같이 보이는 것도 있죠. 토지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한 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음 주쯤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추격 매수는 금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반등하니까 예전과 같이 막 급하게 매수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너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천천히 반등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펼치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거지 예전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금물, 물론 실거주자는 좀 얘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에 한해서는 추격 매수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매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투자는 청개구리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들이 팔 때 사야 하고 남들이 사고 싶을 때 그때 팔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팔아야 될 때다. 저는 항상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누군가 관심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절반 정도 먹고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오르지 않은 것들을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팔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것들을 팔지 못한 것들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 부담도 되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무언가를 팔았잖아요. 현금을 비축하세요. 현금을 비축하고 더 큰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위기가 오기 전까지 그럼 손을 놓고 있을까? 그건 아니죠. 경매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례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모아놨다가 경매를 공부하고 하락장이 짙어지면은 아무도 입찰을 안 하거든요. 작년 11월, 12월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현금 부자들은 놀았죠. 완전 저가에 다 입찰해도 나밖에 단독 입찰이고 그런 때가 다시 올 거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자라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 현금 흐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하락장이 길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하락장 기간 동안에는 현금이 나오는 어떤 것들이 좋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 월급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수익형 부동산, 상가,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사업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매달 벌어다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즉 현금이 왕인 시기다라는 거죠. 경매만 공부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경매를 하면은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출 시장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DSR 완화, 전세 보증금에 한해서만 완화를 하겠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풀리다 보면은
예전처럼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대출은 소득금액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은행도 부동산만 보고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신용은 어떻고 매달 얼마를 벌어들이는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가장 편한 게 근로소득이죠.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면 은행이 이자 밀릴 걱정은 없겠다 하고 쉽게 빌려주죠.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월급이 하찮은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매달 현금 흐름을 안겨주는 월급이 또 왕인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사업이라든가 상가 임대소득을 통해서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 증명이라는 거는 뭐 에어비앤비를 돌려서 현금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소득금액 증명, 말 그대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금융기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세금을 내더라도 대출받기가 수월해서 대출받을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고 왜 이렇게 됐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쯤에 나올 아파트 시장이 무너져도 오르는 소액 투자처는 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